내 청춘 다 바쳐서 뒷바라지 했더니 늙은 마누라 버리고 도망을 가? 그것도 첫사랑 년한테? 평생 남편 뒷바라지와 시집살이로 뼈가 삭은 영자 씨. 남편 만호 씨의 정년퇴직만을 기다리며 노후의 안락함을 꿈꿨지만 퇴직 당일 만호는 퇴직금 3억 원을 몽땅 인출해 사라진다. 식탁 위엔 내 인생의 봄날, 첫사랑 미숙이와 살겠다는 기막힌 쪽지 한 장뿐. 영자가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동안 만호는 뻔뻔하게 미숙과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다. 그러나 그 행복은 신기루였다. 미숙은 애초에 만호의 돈을 노린 전문 꽃뱀이었고 돈이 바닥나자마자 만호를 길바닥에 버리고 잠적한다.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가 된 만호는 그제야 조강지쳐 영자의 소중함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 무릎 꿇고 빌어본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한 오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창밖에는 푸르스름한 기운만 감돌고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도마 위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네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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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소리가 마치 김영자 씨의 지난 35년 세월을 두드리는 것만 같습니다. 영자 씨의 손을 한번 보세요. 마디마디가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손끝은 갈라져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죠. 겨울이면 트고 여름이면 물러지기를 수백 번 반복한 영광의 상처라기보다는 고된 노동의 형벌 같은 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자 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뚝배기에 된장을 푸는 뒷모습에서 묘한 설렘마저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바로 남편 박만호 씨가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정년퇴직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시집살이와 빠듯한 살림살이 그리고 남편의 무심함 속에서도 영자 씨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노후라는 희망 하나였습니다. 이제 남편도 퇴직하고 퇴직금도 나오면 그 돈으로 조그만 시골집 하나 지어 오순도순 사는 꿈을 꿔왔던 것이죠. 안방 문이 열리고 박만호 씨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호 씨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신경 쓴 티가 역력하네요.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짙은 네이비색 더블 슈트를 꺼내 입고 머리에는 젤까지 발라 곱게 넘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보며 흡족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퇴직을 앞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들떠 보입니다. 심지어 은은한 스킨 향기까지 풍기는데 영자 씨는 그저 남편이 마지막 출근길이라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순진한 영자 씨는 남편의 저 화려한 치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영자 씨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밥 드세요. 오늘 마지막 출근이잖아요. 당신 좋아하는 꼬막 무침 해놨어요. 든든하게 먹고 가요. 만호 씨는 식탁을 쓱 훑어보더니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시선은 자꾸만 거실 탁자 위에 엎어둔 휴대폰으로 향하네요. 무언가 기다리는 연락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문자를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만호 씨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입가에 야릇한 웃음이 번집니다. 영자 씨가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꼬막 하나를 올려주며 말을 건넵니다.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퇴직하면 좀 쉬엄쉬엄해요. 우리 그동안 못 가본 여행도 좀 다니고 퇴직금 나오면 당신 사고 싶다던 낚싯대도 하나 사요.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식모처럼 부려먹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정을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남아있는 탓이죠.
하지만 만호 씨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밥을 씹는 둥마는 둥하더니 영자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숟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툭 내뱉네요. 아, 거참 밥 먹는데 말 많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그리고 나 오늘 늦어. 회식하고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만호 씨는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영자 씨는 익숙하다는 듯 씁쓸한 표정으로 남편의 뒤를 따르죠.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남편의 등을 보며 영자 씨는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려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만호 씨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는다는 듯 몸을 회피하며 현관문을 열어젖힙니다. 그 냉랭한 태도에 영자 씨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칫합니다. 그래도 영자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배웅합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요. 쾅! 대답 대신 차가운 철문 닫히는 소리만이 집안을 울립니다. 남편이 떠난 텅 빈 거실 영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낡을 대로 낡아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소파와 10년도 더 된 빛바랜 벽지가 영자 씨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저 가구들 하나 바꿀 돈 아껴서 남편 보약해 먹이고 자식들 학비 댔습니다. 자신을 위해 립스틱 하나 사본 적 없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영자 씨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쌈짓돈을 꺼내봅니다. 시장 가서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한우 갈비찜을 할 생각에 다시금 얼굴에 화색이 도네요. 그녀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장바구니를 챙깁니다. 오늘 저녁이 자신에게 어떤 지옥을 선사할지, 그리고 방금 나간 남편의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만호 씨가 나간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소름 끼치도록 환합니다. 그는 품 안에서 붉은색 통장을 꺼내 확인하고는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영자 씨가 알뜰살뜰 모아온 적금 통장이 아니라 회사에서 미리 정산받은 거액의 퇴직금 통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만호 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씩씩하게 걸어나갑니다. 마치 죄수가 감옥에서 출소하는 날처럼, 혹은 철부지 소년이 가출을 감행하는 날처럼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가 꿀이 떨어질 듯 달콤하게 바뀌네요. 오빠야. 지금 출발했어. 응, 다 챙겼지. 걱정하지 마. 그 여편네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 거기서 봐. 사랑해. 전화를 끊는 만호 씨의 얼굴에는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가올 쾌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번들거리는 욕망만이 가득할 뿐이죠. 반면 시장으로 향하는 영자 씨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려서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데요. 그래도 그녀는 난간을 꽉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힘겹게 내려갑니다. 오늘 저녁 남편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그 소박한 행복을 상상하면서요. 이렇게 두 사람의 동상이몽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가장 비참한 날이 될 줄은 하늘도 무심하게 영자 씨에게 귀띔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영자 씨가 준비한 한우 갈비찜은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린 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거실 창문 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의 집 부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영자 씨가 큰맘 먹고 사온 최상급 한우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있네요. 빰, 대추, 은행까지 아낌없이 넣고 푹 쪄낸 갈비찜은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갈 만큼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옆에는 만호 씨가 좋아하는 잡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 2마리도 얌전하게 누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단순한 저녁상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집안에 큰 경사가 났을 때나 차리는 잔치상입니다. 영자 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봅니다. 시침은 벌써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평소 같으면 벌써 들어와서 밥 줘 하고 소리쳤을 시간인데 오늘은 도어락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영자 씨의 얼굴에 조금씩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퇴직 날이라 동료들과 술이라도 한잔하고 오는 걸까요? 아니면 오는 길에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불길한 예감은 애써 지우려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보지만 자꾸만 뛰는 가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 양반이 전화도 안 받고 갈비찜 다 식어 빠지겠네. 오다가 친구라도 만났나? 그래도 그렇지.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좀 들어오지. 영자 씨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이 식을까봐 밥상보를 덮었다 열었다를 반복합니다.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입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돼 오니 수십 번을 걸어도 똑같은 소리만 반복되자 영자 씨의 걱정은 점차 불안과 공포로 바뀌어 갑니다. 혹시 퇴직금 들고 오다가 강도라도 만난 건 아닌지 별의별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결국 영자 씨는 겉옷을 걸치고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나가 서성거립니다. 지나가는 택시만 봐도 남편인가 싶어 목을 길게 빼보지만 만호 씨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아파트 단지의 불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밤 11시, 영자 씨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갈비찜 위에 기름이 하얗게 굳어버린 것처럼 영자 씨의 마음도 차갑게 굳어갑니다. 집 안에 들어선 영자 씨는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즐겨 입는 잠옷이라도 꺼내놓으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 싶어서입니다. 안방 문을 열고 장롱 손잡이를 잡는 순간 영자 씨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평소 꽉 닫혀 있어야 할 장롱 문이 살짝 틈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스산한 기운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롱 문을 활짝 젖히는 순간 영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항상 빽빽하게 걸려있던 만호 씨의 양복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봄, 가을용 재킷부터 겨울 코트, 심지어 아끼던 등산복까지 몽땅 사라지고 텅 빈 옷걸이들만 덩그러니 흔들리고 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둑이 든 걸까요? 하지만 도둑이 들어와서 헌 옷까지만 훔쳐갈 리는 만무합니다. 영자 씨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서랍장을 엽니다. 역시나 속옷과 양말까지 싹 쓸어갔습니다. 마치 이 집에 박만호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가 영자 씨의 눈에 들어옵니다. 아침에 남편이 분주하게 머리를 만지던 그 자리에 마치 보란 듯이 놓여있는 편지 봉투. 영자 씨는 기어가는 듯한 걸음으로 화장대 앞으로 다가가 봉투를 집어듭니다. 손이 덜덜 떨려 봉투를 뜯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겨우 꺼낸 편지지에는 남편 만호 씨의 익숙한 악필이 갈겨 쓰여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영자 씨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립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 아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그 종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임자, 나 찾지 마. 나 이제 내 인생 살러 간다.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가족 먹여 살렸으면 할 만큼 했잖아. 솔직히 당신이랑 사는 거 지루하고 재미없었어. 맨날 돈 타령해, 냄새나는 파스 냄새에. 나도 이제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내 첫사랑 미숙이 기억나지?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우린 아직 불꽃이 튀더라. 퇴직금은 내가 청춘 바쳐번 돈이니 내가 쓰는 게 맞지. 당신은 생활력 강하니까 알아서 잘 살 거라고 믿어. 자식들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줘. 나중에 자리 잡으면 연락할게. 아, 그리고 집 보증금도 내가 좀 뺐어. 미숙이랑 가게 하나 차리기로 했거든. 이번 달까지만 살고 방 빼줘야 할 거야. 미안하지만 그렇게 됐다. 잘 지내라.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만근이 되어 영자 씨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퇴직금 3억을 들고 튄 것도 모자라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에 영자 씨는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영혼을 난도질하는 잔인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남편의 첫사랑 미숙이 결혼 초창기 때 술만 취하면 남편이 주절거리던 그 이름이 30년이 지나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영자 씨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울음이라기보다는 피를 토하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이 천하의 죽일 놈아, 내가 사람이야? 내가 인간이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 청춘 다 바쳐서 뒷바라지했더니 늙은 마누라 버리고 도망을 가? 그것도 첫사랑 년한테? 으악. 영자 씨는 편지지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들을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와장창,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어발기지만 영자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텅 빈 장롱과 찢어진 편지 조각들만이 그녀의 처참한 현실을 비웃듯 흩날리고 있을 뿐입니다. 거실 식탁 위 주인을 잃은 한우 갈비찜은 이제 차갑게 굳어 음식물 쓰레기가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마치 영자 씨의 인생처럼 말이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영자 씨의 등 뒤로 잔인하게도 밝은 달빛만이 무심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밤, 영자 씨는 지옥의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쨍하고 해가 떴지만 영자 씨의 집안은 여전히 캄캄한 지하 감옥 같습니다. 깨진 화장품병, 조각과 찢어진 편지지가 어지럽게 널린 바닥 한가운데 영자 씨는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올라 뜨기조차 힘들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귀신 산발을 한 모양새네요. 어젯밤 분노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참담한 현실과 텅 빈 통장뿐입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딩동, 딩동, 딩동. 평소라면 반갑게 맞이했을 이웃의 방문도 지금은 빚쟁이의 독촉처럼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영자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겨우 인터폰 화면을 확인합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영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집주인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네요. 아니, 새댁,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바깥 양반이 어제 부동산 가서 보증금 죄다 빼달라고 난리쳐서 빼줬는데 이사는 언제 가는 거야? 나 참 사람이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다짜고짜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려서 줬더니만 아줌마는 아직 짐도 안 쌌어? 집주인의 날 선 말들이 비수가 되어 영자 씨의 가슴에 꽂힙니다. 남편 놈이 기어이 보증금까지 싹 들고 날랐다는 사실이 확인 사살되는 순간입니다. 영자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집주인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매달려 봅니다. 사모님, 저 몰라요. 그 인간이 돈 가져간 줄 몰랐어요. 제발 며칠만 여유를 주세요.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하지만 집주인은 매몰차게 영자 씨의 손을 뿌리칩니다. 남의 불행 따위는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표정이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유, 나도 몰라. 이미 돈은 다 나갔고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이번 주말까지는 무조건 방 빼. 안 그러면 짐 다 드러낼 줄 알아. 쾅! 현관문이 닫히고 영자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남편 하나 믿고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신세라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영자 씨에게는 그 구멍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이 험한 세상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 명품관. 영자 씨가 지옥불에 타고 있는 그 순간 박만호 씨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만호 씨의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새로 산 명품 양복에 이태리제 구두를 신고 옆에는 20년은 젊어 보이는 미숙 씨를 끼고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보입니다. 미숙 씨는 만호 씨의 팔짱을 낀 채 콧소리를 잔뜩 섞어 애교를 부립니다. 오빠, 나 이거 어때? 이 가방 요새 사모님들 사이에서 제일 유행하는 거래. 오빠랑 다니니까 내가 아주 호강하네. 역시 우리 오빠 능력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미숙 씨가 가리킨 핸드백 가격표에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평소 영자 씨였다면 5천 원짜리 콩나물 살 때도 벌벌 떨었을 금액이죠. 하지만 만호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건네는 손길이 아주 거침이 없네요. 마치 재벌 회장님이라도 된 듯 허세를 부리며 으스댑니다. 허허, 우리 미숙이가 좋다는데 이까짓 게 대수야? 계산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저기 걸려있는 스카프도 같이 주시죠. 우리 미숙이 목에 감으면 딱이겠네. 어머 오빠, 진짜? 나 너무 감동했어. 미숙 씨가 만호 씨의 볼에 쪽하고 뽀뽀를 해줍니다. 그 한 방에 만호 씨는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해벌쭉 웃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왕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평생 잔소리만 해대던 늙은 아내 대신 이렇게 예쁘고 젊은 여자가 자신을 우러러봐 주니 살맛이 나는 거죠. 하지만 만호 씨는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결제를 위해 등을 돌린 사이 미숙 씨의 눈빛이 얼마나 차갑고 탐욕스럽게 변했는지를요. 그녀의 눈은 만호 씨가 아니라 만호 씨의 지갑 두께를 가늠하고 있었던 겁니다. 백화점을 나온 두 사람은 고급 일식당으로 향합니다.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가 줄줄이 나옵니다. 금가루가 뿌려진 회 한 점을 입에 넣으며 만호 씨는 행복에 겨워 탄성을 지릅니다. 캬, 이게 인생이지. 내가 그동안 헛살았어. 진작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미수가 우리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멋지게 살자. 응? 그럼요, 오빠. 오빠 옆에는 내가 있잖아요. 근데 오빠, 우리 가게 자리는 언제 보러 가요? 저번에 말한 그 상가 권리금이 좀 비싸긴 해도 자리는 확실하던데. 오빠 퇴직금으로 계약하면
딱 될 것 같아서 미숙 씨가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냅니다. 달콤한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큰 돈을 투자하라는 압박입니다. 만호 씨는 술 기운과 분위기에 취해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걱정 마. 내 통장에 3억 들어있어. 거기다 보증금 뺀 것까지 합치면 가게 하나 차리는 건 일도 아니지. 내일 당장 계약하자고. 그 시각 영자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퉁퉁 불어터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목이 메어 국물조차 넘어가지 않지만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살아서 복수해야 하니까 억지로 면발을 쑤셔 넣습니다. 눈물 젖은 라면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던가요? 지금 영자 씨가 삼키는 건 라면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원한과 도끼입니다. 남편이 최고급 회를 씹으며 희희낙낙할 때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며 독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 가장 잔인한 대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호 씨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가 마시는 달콤한 축배가 머지않아 쓰디쓴 독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므려. 화려한 백화점의 조명 아래 감춰진 그림자가 서서히 만호 씨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감돌고 있습니다. 박만호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네요. 그의 손에는 인주가 잔뜩 묻은 도장이 들려 있습니다. 계약서 맨 위에는 프리미엄 라이브 카페 인수 계약서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죠. 옆에 앉은 미숙 씨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만호 씨의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순간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만호 씨의 얼굴이 아니라 오로지 계약서 하단의 서명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호 씨가 잠시 망설이는 듯 도장을 허공에 멈춥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피와 땀이 서린 퇴직금 전액, 그리고 아내와 살던 집 보증금까지 몽땅 털어넣는 순간이니까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스치지만 옆에서 미숙 씨가 콧소리를 내며 팔을 쓸어내리자 그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오빠, 뭘 그렇게 고민해? 이 카페 대박이라니까.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하게 커피나 마시고 돈 세는 일만 남았는데 나 못 믿어? 미숙 씨의 달콤한 속삭임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만호 씨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도장을 쾅 찍어버립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 자국이 마치 만호 씨의 운명을 결정짓는 낙인처럼 보이네요.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미숙 씨는 재빠르게 계좌번호를 적은 쪽지를 중개업자에게 건넵니다. 사업자 명의는 세금 문제 때문에 미숙 씨 이름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순진한 호구 만호 씨를 구워 삶은 미숙 씨의 철저한 계략입니다. 만호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이 미숙 씨의 통장으로 이체되는 것을 보며 허허실실 웃고만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자, 이제 입금 확인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들. 이제 돈방석 앉으실 일만 남았네요. 중개업자의 영혼 없는 축하 인사에 만호 씨는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가게를 나오며 만호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미숙 씨의 허리를 감쌉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슬쩍 몸을 빼며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합니다. 이미 돈은 넘어왔고 명의도 내 것이 되었으니 더 이상 늙은 만호 씨에게 비위를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선 것이죠. 그녀의 입가에 스치는 비릿한 미소가 소름 끼치도록 차갑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은 다세대 주택가 골목. 영자 씨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바퀴가 고장나 덜덜거리는
낡은 여행용 가방 하나가 들려 있네요. 이것이 62년 인생을 살아온 영자 씨의 전 재산입니다. 쫓겨나듯 집을 비워주고 수중에 남은 돈 몇 푼으로 겨우 구한 곳은 보증금 없는 월세방, 그것도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입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쭈글쭈글하고 방바닥 장판은 여기저기 찢겨 시멘트 바닥이 흉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영자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습니다. 따뜻했던 아파트 거실, 자신이 아끼던 주방 살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지금은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라면 살 돈도 간당간당한 상황이니까요. 이대로 주저앉아 죽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 그 여자에게 보란듯이 복수하려면 일단 살아야 합니다. 악착같이 살아서 성공해야 합니다. 영자 씨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식당가가 몰려있는 먹자골목을 무작정 걷기 시작합니다. 주방 이모 구함, 설거지 알바 급구, 전단지가 붙은 식당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도 차갑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우리는 젊고 손 빠른 사람 찾아요. 허리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거운 거 못 들잖아. 가세요 가. 들어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굼뜰 것 같아서 혹은 그저 행색이 초라해서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어느새 해는 저물고 영자 씨의 다리는 풀려 휘청거립니다. 그때 골목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백반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게 앞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거리와 다듬지 않은 파 무더기가 방치되어 있네요. 안을 들여다보니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혼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영자 씨는 직감합니다. 여기가 마지막 기회라고요. 영자 씨는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앞치마를 찾아 두르며 주인 여자에게 외칩니다. 사장님, 저 파 제가 다 다듬을게요. 설거지도 제가 다 할게요. 돈은 나중에 주셔도 돼요. 일단 제 솜씨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손 진짜 빨라요. 주인 여자가 어안이 벙벙해 쳐다보는 사이 영자 씨는 쪼그려 앉아 팔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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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칼질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평생 가족들 밥 해먹이며 갈고 닦은 내공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순식간에 파 한 단을 다듬고 고무장갑을 끼더니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치워 나갑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야무지고 빠른지 주인 여자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1시간 뒤 주방은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재료 손질까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영자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닦습니다. 주인 여자가 그제야 안색을 바꾸며 물 한 잔을 건넵니다. 아니, 이모님 어디서 일 좀 해보셨나 봐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 저 평생 밥하고 살았어요. 음식하는 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제발 써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영자 씨의 눈빛은 간절하다 못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 눈빛에서 주인 여자는 영자 씨의 절박함과 뚝심을 읽은 듯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주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근데 우리 집 일이 좀 고돼요. 버티실 수 있겠어요? 버티는 건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 씨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 씨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번 일당 5만 원이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비록 남편이 훔쳐간 3억에 비하면 티끌 같은 돈이지만 영자 씨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소주를 들이켜는 영자 씨의 눈매가 매섭게 변합니다. 더 이상 울보 김영자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칼을 가는 전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독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 딱 석 달이 지났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비싼 인테리어로 치장했던 박만호 씨의 라이브 카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가게 안에는 팔이 날아다니는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기 시작했고 만호 씨가 야심차게 들여놓은 최고급 음향기기는 전원 켜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네요. 카운터에 앉아 파리채를 휘두르는 만호 씨의 얼굴은 지난 30년 늙을 것을 한꺼번에 다 늙은 것처럼 쭈글쭈글합니다. 윤기 흐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퇴직금 3억을 쏟아부었지만 매출은커녕 매달 나가는 월세와 관리비, 거기다 미숙 씨의 품위 유지비까지 감당하느라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딸랑, 문 열리는 소리에 만호 씨가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손님일까 싶어 억지 미소를 지어보지만 들어오는 건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미숙 씨입니다. 가게가 파리만 날리는데 사장이라는 여자는 대낮부터 백화점 나들이를 다녀온 모양입니다. 만호 씨의 입에서 한숨이 땅 꺼지라 나옵니다. 속이 타다 못해 숫덩이가 된 만호 씨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네요. 아니, 지금 가게 꼴 안 보여? 월세 낼 돈도 간당간당한데 또 쇼핑이야? 미숙이 너 가게 살릴 생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이제 정말 돈 없단 말이야. 만호 씨의 목소리가 찌질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쇼핑백을 소파에 툭 던지며 적반하장으로 눈을 치켜뜨네요. 그녀의 눈빛에서 예전에 그 살살 녹던 애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먹잇감이 힘이 빠진 걸 눈치챈 맹수처럼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어머, 오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놀러 다녀왔어? 다 가게 홍보하려고 사람들 만나고 다녀온 거잖아. 그리고 오빠가 사장인데 돈 걱정은 오빠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징징거려? 남자가 쪼잔하게. 미숙 씨는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만호 씨를 벌레 보듯 쳐다봅니다. 남자가 쪼잔하게라는 말은 만호 씨의 가장 아픈 영린입니다. 평생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살았던 그에게 돈 없다는 사실을 들키는 건 죽기보다 싫은 일이니까요. 만호 씨는 입을 꾹 다물고 맙니다. 속으로는 천불이 나지만 지금 미숙 씨마저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공포감이 그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숙 씨는 그런 만호 씨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삼키며 생각합니다. 이 영감탱이 이제 털어먹을 것도 얼마 안 남았네. 슬슬 정리해야겠어. 만호 씨가 고개 숙인 채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미숙 씨의 손가락은 휴대폰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호구, 아니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한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 영자 씨가 일하는 백반집 풍경은 정반대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인데도 가게 밖에는 줄 서 있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좁은 가게 안은 뚝배기 끓는 소리,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그리고 이모님, 여기 밥 한 공기 추가요. 외치는 소리로 활기가 넘칩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김영자 씨가 있습니다.
영자 씨가 주방을 맡은 지 한 달 만에 팔이 날리던 백반집은 동네 최고의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비결은 바로 영자 씨의 손맛이 깃든 밑반찬들입니다. 흔해 빠진 콩나물 무침도 영자 씨 손을 거치면 아삭아삭하고 감칠맛 나는 요리가 되고, 묵은지는 깊은 맛이 우러나는 밥도둑으로 변신합니다. 영자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주방을 진두지휘합니다. 오히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눈빛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자신의 솜씨를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맛있는 밥을 먹인다는 기쁨이 영자 씨를 다시 숨쉬게 만든 것입니다. 와, 이 집 반찬 미쳤다. 사장님, 이 깻잎 장아찌 좀 따로 팔면 안 돼요? 집에 싸가서 먹고 싶어서 그래요. 손님들의 요청이 쇄도하자 백반집 사장은 영자 씨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처음엔 영자 씨를 무시했던 사장이 이제는 영자 씨 없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니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님, 아니 형님, 우리 진짜 반찬 가게처럼 따로 팔아봅시다. 수익은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 형님 솜씨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영자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습니다. 남편에게는 평생 집에서 밥만 축내는 여자, 취급을 받았던 자신이 밖에서는 돈을 벌어다 주는 귀한 인재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자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기쁨이 아닙니다. 박만호의 아내가 아닌 김영자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영자 씨는 주먹을 꽉 쥡니다.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이지만 지금 그 손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강해 보입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좁은 반지하 방에서 작은 노트를 펼칩니다. 거기에는 김영자 반찬이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지만 힘차게 적혀 있습니다. 메뉴를 구상하고 재료비를 계산하는 영자 씨의 눈은 30년 전 신혼 때보다 더 설레고 희망에 차 있습니다. 반면 텅 빈 라이브 카페의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만호 씨의 꿈자리는 사납기만 합니다. 꿈속에서 미숙 씨가 악마처럼 웃으며 자신의 목을 조르는 가위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네요. 한쪽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손으로 황금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명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하지만 만호 씨에게 닥칠 진짜 재앙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의 휴대폰에 비행기 티켓 예약 완료라는 메시지가 뜬 것을 만호 씨는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까요.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어느 날 아침입니다. 박만호 씨는 옷깃을 여미며 가게로 향합니다. 어제 미숙 씨가 오빠, 오늘은 내가 가게 일찍 나가서 청소 싹 해놓을게. 오빠는 천천히 나와. 하며 콧소리를 냈거든요. 그 말이 어찌나 기특하고 예쁘던지 만호 씨는 오는 길에 미숙 씨가 좋아한다는 따뜻한 캐러멜 마키아토까지 한 잔 샀습니다. 커피 식을라 발걸음을 재촉하는 만호 씨의 얼굴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네요. 비록 장사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내 편인 여자가 있다는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가게 앞에 도착한 만호 씨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집니다. 가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데 굳게 닫혀 있는 것도 모자라 셔터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셔터 위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펄럭이고 있네요. 만호 씨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분명 자신이 계약한 가게가 맞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던 임대 종이가 붙어 있다니요. 이게 뭐야?
미숙이가 장난치나? 아니, 이 여자가 아침부터 무슨 짓이야? 만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쾅쾅 두드립니다. 안에서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싸하게 올라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미숙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평소라면 컬러링으로 나오던 간드러지는 트로트 음악 대신 차가운 기계음만이 만호 씨의 고막을 때립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없는 번호라니요. 어젯밤까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입술의 주인이 하루아침에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만호 씨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갈색 액체가 사방으로 튑니다. 그때 건물주가 혀를 차며 나타납니다. 아니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시오? 어제 최 여사가 가게 뺀다고 보증금이랑 권리금 다 받아가서 짐 다 뺐는데 몰랐어? 둘이 부부 아니었어? 아주 야반도주 하듯이 새벽같이 이삿짐 차 불러서 싹 싣고 가던데. 건물주의 말은 만호 씨의 정수리에 떨어진 날벼락, 아니 핵폭탄입니다. 가게 명의가 미숙 씨로 되어 있었으니 가게를 처분하고 돈을 챙기는 것도 온전히 그녀 마음대로였던 겁니다. 만호 씨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습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포장지에 쌓인 사기극에 자신의 전 재산과 인생을 송두리째 갖다 바친 것입니다. 퇴직금 3억, 아파트 보증금, 그리고 자신의 영혼까지. 모든 것이 저 셔터 뒤의 어둠 속으로, 아니 최미숙이라는 꽃뱀의 뱃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만호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으악, 내 돈 내놔. 미숙이 이 나쁜 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으흐흑.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지만 만호 씨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30년 피땀 흘려번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사실만이 뼈가 부서지는 고통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후회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탐욕의 대가를 치르는 핏물일까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는 만호 씨의 모습은 처참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자업자득이라지만 그 몰락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잔인합니다. 같은 시각 영자 씨의 상황은 정반대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백반집 브레이크 타임, 식당 사장님이 영자 씨 앞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평소 깐깐하던 사장님의 얼굴에 사람 좋은 웃음이 가득하네요. 형님, 이거 받으세요. 지난달 반찬 판매 수익 정산한 겁니다. 제가 약속했죠? 형님 목 섭섭지 않게 챙겨드린다고. 그리고 이건 제 제안인데 우리 가게 옆에 조그만 공간 하나 터서 김영자 반찬 간판 달고 정식으로 해보는 거 어때요? 투자금은 제가 다 대겠습니다. 형님은 기술만 대세요.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봅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묵직하게 들어 있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이것은 영자 씨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벌어들인 거액의 사업 수익입니다. 남편 눈치 보며 생활비 아껴 모았던 푼돈과는 차원이 다른 당당하고 떳떳한 돈입니다. 영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거칠어진 손마디를 어루만지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사장님 은혜 갚겠습니다. 에이, 은혜는 무슨, 형님이 우리 가게 복덩이인데 우리 같이 대박 한번 터트려 봅시다. 영자 씨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울던 초라한 늙은이는 없습니다. 대신 눈빛이 살아있고
입가에 자신감이 넘치는 반찬 가게 사장 김영자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봉투에서 돈을 꺼내 냄새를 맡아봅니다. 돈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운 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이 돈은 배신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그녀에게 세상이 주는 훈장이자 보상입니다. 영자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돈으로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동안 사입지 못했던 예쁜 옷을 사는 것도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박만호와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끊어내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으려는 것이죠.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는 빈털터리가 되어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한 여자는 성공의 사다리에 첫 발을 내디디며 희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를 맞고 있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온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박만호 씨에게 내리는 비는 뼛속까지 시린 심판의 비라면 김영자 씨에게 내리는 비는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축복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진 남자와 가장 낮은 곳에서 날아오른 여자가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순간 과연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인과응보의 종착역을 향해 굴러가고 있습니다. 입동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첫눈이 온다며 낭만에 젖어들떠 있지만 거리의 낙엽처럼 뒹구는 박만호 씨에게 눈은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 좋던 명품 양복은 어디 가고 구세군 자선 냄비 앞에서나 볼 법한 꼬질꼬질한 패딩 점퍼 하나가 만호 씨의 몸을 감싸고 있네요. 몇 달 사이 그는 노숙자나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미숙 씨가 사라진 후 경찰서며 변호사 사무실이며 쫓아다녀 봤지만 돌아오는 건 본인 명의가 아니라 찾기 힘들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절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다 돈이 떨어지자 지하철 역사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는 신세가 되었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칠 때마다 만호 씨의 머릿속에는 딱 한 사람, 김영자 씨가 떠오릅니다. 그래도 조강지처인데 내가 가서 무릎 꿇고 빌면 밥은 주겠지. 정이 있는데 설마 내치겠어? 뻔뻔함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만호 씨는 마지막 자존심을 구겨넣고 수소문 끝에 알아낸 영자 씨의 반찬 가게로 향합니다. 가게 앞에 도착한 만호 씨는 입이 떡 벌어집니다. 김영자 수제 반찬이라는 세련된 간판 아래 손님들이 가게 밖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영자 씨는 하얀 조리복을 입고 직원들을 지휘하고 있네요.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귀티가 흐르는지 만호 씨는 순간 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쭈그려 앉아 파나 다듬던 마누라가 아닙니다. 만호 씨는 침을 꿀꺽 삼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따뜻한 밥도 있고 무엇보다 돈이 있을 겁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대충 다듬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가게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김영자 반찬입니다. 활기찬 직원의 인사소리에 만호 씨는 기가 죽어 움츠러듭니다. 손님들 틈을 비집고 계산대 앞에 선 만호 씨, 바코드를 찍느라 정신없는 영자 씨를 향해 기어들어가듯 부릅니다. 여보, 나왔어. 영자 씨의 손이 멈칫합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본 영자 씨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집니다. 눈앞에 서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씻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는 늙은 노숙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토록 증오했던 그리고 한때는 사랑했던 박만호가 맞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코를 막으며 수군거립니다. 뭐야?
이 냄새나는 아저씨는 거지인가 봐. 사장님 아는 사람이야? 영자 씨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직원에게 눈짓을 줍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는 신호죠.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나와 만호 씨를 가게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따뜻한 사무실이나 안쪽 방이 아니라 재활용 박스를 쌓아두는 창고 앞입니다. 이것이 지금 만호 씨의 위치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긴 웬일이세요? 밥 동량하러 오셨나요? 우리 가게는 식당이 아니라 밥은 안 파는데. 영자 씨의 목소리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갑습니다. 만호 씨는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무릎을 털썩 꿇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눈물 연기를 시작합니다. 임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 꽃뱀년한테 속아서 전 재산 다 날리고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 당신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염치불구하고 왔어. 제발 나 좀 받아줘.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 머슴처럼 살게. 설거지든 청소든 다 할게. 응? 만호 씨가 영자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하자 영자 씨는 벌레 피하듯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만호 씨 앞에 툭 던집니다. 만호 씨는 돈 봉투인가 싶어 얼른 집어들지만 내용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됩니다. 이혼 소송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 법원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들이 만호 씨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이라니? 여보, 우리 사이에 무슨 법이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이 나 버리고 그 여자랑 떠난 날 김영자 남편 박만호는 죽었어. 내 호적에서 당신 이름 파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위자료? 당신이 훔쳐간 내 퇴직금 몫이랑 30년 식모살이한가? 청구할 수 있는 건 10원 한 장까지 다 청구할 거야.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던지 감옥 가서 살던지 그건 당신 사정이고. 영자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 큰소리에 깨갱했을 영자 씨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신이 흘린 피눈물만큼 독해졌고 자신이 번 돈만큼 강해졌습니다. 만호 씨는 멍하니 영자 씨를 올려다봅니다. 자신이 알던 그 순둥이 영자 씨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장 나가요.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인생의 당신 자리는 이제 쓰레기통 옆자리도 없으니까. 영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창고 문이 닫히고 만호 씨는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영자 씨의 웃음소리와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만호 씨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거리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만호 씨의 어깨 위에는 후회와 절망만이 눈처럼 쌓여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피해 돌아가고 길고양이조차 그를 경계하며 하악질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던 남자의 최후는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버린 조강지처는 이제 그가 올려다볼 수도 없는 높은 성의 여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영자 씨의 진정한 홀로서기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그리고 박만호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워질지 이야기의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겨울이 가고 언제 추웠냐는 듯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완연한 봄입니다. 서울 가정법원 앞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영자 씨의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혼 판결문이 든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녀의 발목을 옥죄고 있던 박만호의 아내라는 족쇄가 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법원 앞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네요. 영자 씨는 잠시 멈춰서서 가만히 눈을 감고 봄바람을 느껴봅니다. 뺨을 스치는 바람에서 더 이상 눅눅한 땀 냄새나 매캐한 담배 냄새가 아닌 향긋한 꽃내음이 납니다. 이 평범한 바람 한 줄기가 이토록 달콤할 수 있다는 걸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배경화면에는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독사진이 박혀 있네요.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김영자 자신으로 빛나는 사진입니다. 네, 사장님. 저 지금 법원 나왔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 가게에 주문이 밀렸다고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가서 겉절이부터 담글게요. 오늘 매출 신기록 한번 세워보죠. 전화를 끊는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칩니다. 그녀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예전 같으면 버스비가 아까워 몇 정거장을 걸어 다녔을 테지만 이제 그녀는 주저없이 택시 뒷좌석에 몸을 싣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채도가 높아 보입니다. 영자 씨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하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고단함 대신 연륜과 자신감이 채워져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을 쓰고 좋은 음식을 먹고 무엇보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니 얼굴에서 귀티가 흐릅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시장바닥 아줌마로 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장님, 여사님 소리를 듣는 어엿한 사업가가 되었으니까요. 택시가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시장 어귀가 웬일인지 시끌시끌합니다. 상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누군가를 쫓아내고 있네요. 아니, 이 영감탱이가 또 왔네. 여기서 냄새 피우지 말고 저리 가요. 손님 다 떨어지게 진짜. 아이고 사장님들, 밥 한 숟가락만, 딱 한 숟가락만 주쇼. 내가 배가 고파서 눈이 안 보여. 바닥에 납작 엎드려 구걸하는 남루한 차림의 노인. 떡진 머리에 검게대가 낀 맨발, 초점 없는 눈동자. 비록 몰골은 흉하지만 영자 씨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하늘 같은 남편이라며 그녀 위에 군림했던 남자 박만호입니다. 그는 이제 시장 상인들에게조차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동네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자 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에 바닥을 기던 만호 씨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만호 씨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만호 씨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박만호라는 존재는 이미 완벽하게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미움도 원망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복수 아닐까요? 사장님 오셨어요? 오늘 2호점 계약하러 오신 분 기다리고 계세요. 직원들의 환대 속에 영자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게 안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자 씨는 조리복으로 갈아입고 주방 한가운데 섭니다. 도마 위에 놓인 싱싱한 배추가 그녀를 반깁니다. 그녀가 칼을 잡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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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경쾌한 칼질 소리가 가게 안에 리듬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영자 씨의 새로운 인생을 알리는 행진곡과도 같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거짓골을 한만호 씨가 멍하니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경찰관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그의 뒷모습은 봄 햇살 속에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사라져갑니다. 영자 씨가 갓 버무린 김치 하나를 들어 맛을 봅니다. 아삭하고 씹히는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그녀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요. 인생은 예순부터입니다. 지난 30년이 지독한 겨울이었다면 이제부터 펼쳐질 그녀의 날들은 매일매일이 찬란한 봄날일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세상을 요리하는 여자, 김영자.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행운 가득한 오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하세요.